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10여 년 살면서 정말 제일 많이 듣는 질문 5개를 한번 추려봤거든요. 제가 또 나름 이제 언론사에서 북한 관련된 이런 연구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이거는 정말 토대로 바탕으로 쫙 제가 모은 거예요. 진짜 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거는 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바로 남북 축구를 하면 너는 어디 응원하냐 이건데, 이거 진짜 심중하게 대답해야 돼. 안 그러면 저 진짜 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 그런 정치적인 색깔 빼고, 이게 스포츠는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북한 응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왜 북한을 응원하냐. 사실 뭐 스포츠는 뭐 정치적인 이런 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이랑 한국이 결승전을 한 게 있거든요. 연장까지 가고 하다가 이제 한국이 이제 결승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겼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어디 응원하냐. 근데 저는 그러니까 북한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전쟁 중이에요. 북한 선수들은 사실은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사람들 사실 북한에 가면요, 경기에서 진 걸로 그냥 쿨하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그냥 지면 뭐 경기에서 졌구나, 뭐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러고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처벌이. 근데 북한에는 사실은 그렇게 경기에서 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걸로 몇 달 내내 그 정신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졌냐, 너는 사상이 썩어 문드러져서 졌다. 특히나 한국이랑 해서 진 거면 이건 정말 그냥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이제 가면 와, 이 시달림이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악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힘듦을 제가 아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좀 이겼으면 좋겠다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축구가 뭐 잘한다고 하지만 한국 축구 너무 대단하잖아요. 치근들의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지, 막 북한 이겨라 이렇게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북한 진짜 지면은 아우지 탄광 간다는 말 진짜일까요? 북한에 북한 선수들이 지면 뭐 아오지에 가냐, 총살이냐 이러는데, 사실은 아오지 없어진 지 언젠데 자꾸 이 얘기 할 거예요? 네, 없어진 지 꽤 오래됐고, 졌는데 그 선수 때문에 큰 실책으로 나서 막 북한 선수가 자기 골문대에 헤딩으로 해가지고 넣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잘못 먹었는지. 북한 당국에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데, 사실은 경기력으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했는데 졌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 사상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거나 뭐 어디 보내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기고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죠. 정말 너 북한 다시 가고 싶냐? 북한 그립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좋게 하려면 무슨 소리예요? 꿈도 안 꿨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쪽으로 잠도 안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고향이라는 건 항상 그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버리고 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북한 정권이나 북한 당이 그 체제가 싫어서 온 거지, 거기에 있는 사람, 집, 가족, 형제, 그런 건 당연히 그립죠. 저도 언젠가 가고 싶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정말 남북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서 저도 이제 뭐 여권 들거나 뭐 아무튼 가서 이제 잡혀 죽지 않는 한에서 가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막 지금 뭐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어기고 막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 사람들 많이 곤욕 치르고, 지금 북한 당국에서 그냥 선전 매체에 나와가지고 홍보나 하고 한국 썩어 빠졌다 이런 얘기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처럼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남북이 평화롭게, 저도 제 발로 갔다가 제 발로 다시 올 수 있게끔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고향 한번 가고 싶잖아요. 그죠? 서울인 사람들이 부산 가고 싶고, 부산인 사람들이 서울 오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지역의 이동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많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왜 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오해하지 마시기를. 지금 저기 북한에 저기 살찐 형님 계시고, 이제 지금처럼 이런 체제가 운영될 동안에는 못 가죠. 가고 싶지도 않아요. 가면 죽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제가 초반에 왔을 때 되게 많이 받았어요. 북한에서 와서 북한 사람으로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차별 받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없냐? 일단은 기존의 선배들이요, 차별 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것도 있는데, 뭐 택시기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타면 북한에서 이제 말투가 다르잖아요. 자, 아저씨가 이제 어디 갈까요? 전 수원역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저씨가 다시 한번 쳐다본단 말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아니,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요?
네. 그럼 이제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아저씨가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직진할 것도 아저씨가 뭐 약간 돌아간 것 같다. 뭐 이런 내피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안 하고 평상시 살 수 있어요. 저 얼굴로 북한에서 왔다고 누가 의심하겠어요. 네. 아무도 그렇게 의심 안 합니다. 한데 입만 열면 북한에서 왔다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사장님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바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고쳐야 되는 게 말투예요. 그래서 한겨레 중고등학교라고 저기 이제 북한 사람들만 가는 학교에 있다가 이제 일반 학교로 이제 잠깐 고3 때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고쳤어요, 사투리를. 그래서 이제 드라마 보면서 계속 연습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창하게 서울말 완전히 두루룩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그게 차별을 받고 싶지 않고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티를 안 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투리가 이렇게 어색해요. 제가 그 사투리만 하면 서울 사람들이 그리고 내 사투리를 왜 자꾸 평가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제가 사투리하고 유성이 형 사투리 정말 어색한데 연습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리지널을 이 사람들이 몰라. 그런 차별들을 저는 사실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르바이트 할 때도 사실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하면 사장님도 또 나름 약간 동정해 줄까 봐 저는 나름. 북한에서 왔다고 뭐 챙겨주고 이런 게 사실은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저도 대한민국의 이제 시민이 됐으니까 여기서 살아가고 싶은데 또 그런 걸로 또 동존심 받고 또 차별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역차별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예능 엄청 챙겨보면서 계속 표준어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북한 여자 예쁘냐 한국 여자 예쁘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딱 와서 제 강남 한번 딱 나가면 눈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예쁜 사람이 있지만 비율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당 1명 꼴로 예쁘고 전교생 중에 정말 예쁜 누나 한 명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와우. 지금은 북한도 성형을 하거든요. 북한 여자들도 쌍꺼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턱 여기 뭐 이런 데 보토스에 이제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있을 때 쌍꺼풀 수술은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생눈을 째요. 마취제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째잖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럼 피눈물이 정말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째는 거 봤어요. 저희 사촌 누나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면 어색하지 않고 여기 막 약간 터실터실하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거기에 한두 명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인구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현저하게 예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잘생긴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에 예쁜 사람이 더 많다. 자, 이 질문은 진짜 얼탱이가 없는데 북한 사람들은 아래가 작던데 진짜인가요? 어딜 키 작은 거 얘기하는 건가? 저는 질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은근히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 강의를 작년까지 많이 다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짓궂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질문 중에 뭐 북한에서 야동 봐요 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그거 했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 남자들 아랫도래 작다는데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보여줄 수도 없고 나오나처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목욕탕에 가가지고 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벗어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한민족이에요. 사실 이게 뭐 어떤 어렸을 때 그 발육 이런 게 뭐 잘 먹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북한 사람들이 평균 키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랑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영양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랑은 영양이랑은 비례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거기는 이제 코랑 비례한다고. 제가 또 이렇게 참고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양의 어떤 그런 뭐 이유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키가 작으니까 사실 거기도 작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한민족이고 한 어떤 핏줄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는 조금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포경 수술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저는 못해. 이거 너무 아이씨
그리고 북한에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위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이제 북한이 이제 의료가 국가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잘 찢자 이 정도로 그냥 끝내는 거라서 북한에는 이제 그 고래잡이가 한국처럼 이렇게 왕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 남자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질문을 들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들을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